ILS VRC가 개최된 마지막 연도인 2017년의 우승작인 이 SENet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데, SENet이라고 하는 일단은 Squeeze Excitation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이 앞에 S와 E를 따서 이제 Squeeze Excitation Block이라고 하는 애를 도입을 해서 성능을 높이내고, 기존의 ILS VRC에서 제한되었던 어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들이 전반적인 네트워크 설계에 대한 전체 구조를 좀 제한을 했다면, 이 SENet이라고 하는 애는 이 하나가 결국은 어떤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러그인 이 모듈을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제 SE 블락이라고 하고, 이 SE 블락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무 네트워크에나 뭐 막말로 레즈넷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뭐 댄스넷에다가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아무데나 원하는데 띄었다 붙였다 하면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은 성능이 좋아지더라. 약간 이런 형태의 좀 모듈을 좀 제안을 한 겁니다. 그 SE 블락이라고 하는 애 역할은 이 중간중간에 뽑아지는 이 피처를 리캘리브레이션, 이제 그 뭐 재조정하자, 약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특히나 어떤 그 피처가 이렇게 3차원 텐서처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를 뭐 세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 얘를 채널 1 사이즈라고 했으면은 이 채널들 간에, 이 채널들 있죠? 이 채널들 간의 의존성을, 약간 인터디펜던시를 조금 신경을 썼어요. 각각의 어떠한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느냐, 얘를 갖다가 좀 조절을 해서 심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E 블락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을 좀 증가를 시켜보자 라는 게 SENet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하나하나 조금 뜯어보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이 SE, 스퀴즈를 먼저 살펴보자면, 스퀴즈라고 하는 과정은 뭔가 어떤 피처가, X라는 피처가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U라는 피처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요 세로, 가로 길이에 대해서 이만큼의 채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만큼 채널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거에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세로 길이가 32고 가로 길이가 32라고 해볼게요. 그 채널 수가 128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채널이 지금 128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128개 채널이 있으면은 한 개 채널마다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채널은 32by 32개의 요소를 이렇게 갖고 있을 거잖아요. 32by 32개를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한다. 이거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사실 구글렛에서도 쓰이고 좀 많이 씁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explainable AI라고 뭐 소위 말하게 되는, 예를 들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쓰이게 되는데, 추후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애는 한 채널마다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모든 지금 채널이 128개니까 각 이 어떤 채널마다의 평균이 128개가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채널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이 있으면 이 두 번째 채널에 대한, 두 번째 채널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 두 번째 채널에 대한 평균이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또 있다 싶으면은 요 세 번째 채널에 대한 뭐 평균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이 채널 수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숫자가 128개 있는, 요 원래는 이제 32by 32by 128 사이즈의 이제 요런 어떤 이 텐서가 128 크기에 숫자가 128개 들어있는, 뭐 이렇게 평균값들이 채널별로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벡터를 하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벡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 그냥 전역적인 어떤 이 전체 공간상에서, 이게 이제 공간 스페이셜 에어리어죠. 스페이셜 에어리어에서의 이 임베딩을 통해서, 뭔가 임베딩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나올 텐데, 이건 벡터화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걔를 벡터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어떤 특정 공간에 옮겨서 벡터로 표현하겠다. 얘를 이제 인베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뭔가 인베딩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제 각 채널별로 피처맵에서의 각 채널별로 중요 정보를 뽑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스퀴즈 과정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 32바이 요거를 얘를 계속 갖고 가겠습니다. 128짜리를 이 1 곱하기 1 곱하기 128짜리에 결국 숫자는 128개 있는 거죠. 이러한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스퀴즈 과정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 대한 수식 자체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익사이테이션. 요거 익사이테이션 하겠다는 건 뭔가 이제 좀 활성화를 조금 시키겠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한테는 결국은 128개의 요 벡터가 있다는 거는 우리의 이런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런이 지금 128개가 있다는 건데, 결국 128차원의 요 벡터가 있을 때 128차원의 벡터가 있을 때 128차원을 조금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한번 보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W, 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리니어 연산에다가 액티베이션을 하나를 씌우겠죠. 여러분들이 렐로를 씌우든 시그모이를 씌우든 실루를 씌우든 액티베이션 이렇게 씌워가지고 뭔가 어떤 논 리니어하게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원래 128차원 벡터였던 거를 이거를 얼마나 줄일 것이냐를 이제 R로서 리덕션 레이시오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지금 SENet에서는 이 16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8을 16으로 나누면 얘는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한번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켜서 여기 이제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가 또 있는 거죠. 얘로 다시 128차원의 벡터로 이렇게 돌립니다. 결국 그냥 128차원의 128차원으로 이렇게 작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매한가지인데, 이 과정에서 얘가 뭔가를 학습을 한다는 거죠. 여기 가중치들이 뭔가를 학습을 하면서 이 128차원 벡터가 여기 소프트맥스를 한 번 더 통과를 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애는 그 특성상 이 출력 값을 갖다가 전부 다 확률로 이렇게 바꾸게 되죠. 확률로 바꾼다는 거는 이 값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고, 결국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전부 다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면 0.01, 얘는 0.7, 얘는 0.005 이런 식의 확률이 있다고 주어져 본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가중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0.01만큼의 가중치, 얘는 0.7만큼의 가중치, 0.005만큼의 가중치. 즉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게 결국은 이 채널별로 채널이 128개가 있었죠. 이 채널이 128개가 있었었는데, 이 128개 채널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씩 뽑아서 평균을 내가지고 이 C128이라고 하는 이 값들이 각각의 가중치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죠.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얘를 소프트맥스로 취하게 되면은 결국 이 가중치는 이 채널별 가중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0.001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채널은 이만큼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이라는 애는 0.7만큼 중요해. 이런 가중치로 써가지고 이 원래 들어갔던 인풋의 채널에 이 값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곱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별 가중치가 반영된 피처를 뽑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없어도 그냥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 SE 블락이라고 하는 애가 SE 블락이라고 하는 요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요 모듈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채널별의 중요도를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재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어댑티브 리캘리브레이션, 뭔가 적응적으로 재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피처를 갖다가 뭔가 리니어 레이어를 이렇게 통과하고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씌움으로써 우리가 뭔가 채널별의 게이트 이제 메커니즘, 요거가 이제 이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처음에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ILS VRC 2017년에
성능이 잘 나오네, 얘를 그냥 껴넣기만 하니까 성능이 잘 나오네, 뭐 이런 식인데, 우승을 했을 당시에는 얘네가 무슨 리캘리브레이션이 어쩌고 뭐 어댑티브 리캘리브레이션이 어쩌고 채널 와이즈 디펜던시가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텐션, 결국 얘는 어텐션의 일종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다룰 텐데, 거기서 나오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완벽히 동일한 형태예요. 완벽히 동일합니다. 결국 이 스퀴즈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과정이 어텐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갑자기 이제 어텐션이라는 애가 이렇게 싹 CNN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블락이라고 하는 SE 블락이라고 하는 애는 인셉션, 구글넷이죠. 구글넷에 달 수도 있고 레즈넷에 달 수도 있고, 그냥 원래 이제 인셉션 모듈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달아라.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블락을 달아라. 레즈넷도 이렇게 있으면 이 레지듀얼 쇼컷이 있고 여기 중간중간에 콘볼루션 레이어가 있을 텐데, 이 중간에 그냥 갖다가 달아라. 얘를 달면은 뭔가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이 이제 SE넷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SE 블락을 아무데나 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피처 사이즈를 보자면 처음엔 이만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조금씩 작아지죠. 조금씩 이렇게 작아지면서 리셉티브 필드를 우리가 키우는데, 이게 작아지는데 이 사이즈가 32 by 32가 되는 여기 근처에다가 많이 달아요. 즉 이 얘기인 즉슨 우리의 피처가 전반적으로 여기선 이제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많이 살피고, 여기서는 이제 전역적인 특징을 많이 살피죠. 똑같은 3x3짜리 필터가 얘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얘는 지역적인 부분밖에 못 보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거를 좀 많이 살펴보는 게 이제 CNN의 기본적인 그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전역 성분을 살피는 데에다가 주로 이 SE 블락을 이렇게 달게 되면은 성능이 증가를 한다는 게 SE넷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능을 보자면은 그냥 레즈넷에 달기만 했더니, 혹은 이 레즈넥스트라는 요 구조에 달기만 했더니, VGG에 달기만 했더니, 인셉션에 달기만 했더니, 혹은 인셉션 레즈넷이라는 이런 아키텍처도 있어요. 여기 달기만 했더니 성능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전반적인 에러 레이트가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죠.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했을 때 줄어들더라. 이렇게 줄어들더라. 에러가 줄어든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정확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탑1 애큐러시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탑5 애큐러시가 증가를 하고, 전반적인 연산량은 그에 비해서 연산량 증가는 아주 미미하게 증가는 하기는 하는데 성능의 증가폭이 크니까 얘를 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SE넷의 철학입니다. 이 파이토치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SE 블락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제 중간중간 달아주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퀴즈 과정에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여기에 나왔었죠.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여기 인자를 1로 두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어떤 피처 맵이 들어왔을 때 얘가 뭐 32 by 32가 됐을 때 출력 사이즈는 1 by 1 사이즈가 되라, 뭐 요 뜻이 됩니다. 요거가 이제 스퀴즈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사이테이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어떤 시그모이드라든가 혹은 소프트맥스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각 채널별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ILS VRC에서 SE넷을 끝으로 이 대회가 이제 폐지가 돼요. 이거 없어집니다. 그 이미지넷을 쓰는 이유, 대회 자체에 사람들이 이제 의미가 이 2018년도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대회가 폐지가 되는데, 마지막 그 ILS VRC의 우승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